네, 음주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아온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결국 시인했습니다. 김 씨의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역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경찰은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 3명에 대해 출국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김호중 씨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는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부인을 해왔는데 열흘 만에 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소속사 입장을 통해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네. 일단은 운전 미숙이라고 처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어쨌든 당시에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일단 도주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매니저가 가서 이제 허위 자수를 하게 됐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김호중 씨의 지시와는 상관없이 매니저가 이제 알아서 이제 김호중 씨 옷을 입고 가서 했던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당시에 뭐 술자리라든지 아니면 관계자들을 소환을 하겠다. 그리고 음주 대사체에서 국과수에서 이제 감정을 해보니 이 사고 이전에 음주를 한 것으로 이제 어쨌든 좀 추정이 된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김호중 씨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인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결국은 열흘 만에 시인을 하는 그런 결과로 이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남아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오늘 오전 김호중 씨를 비롯해서 소속사 대표 등의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어떤 판단이 깔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음주를 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뭔가 은폐를 한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사실 너무도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나 이제 뭐 허위로 자수를 한다는 거는 경찰의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런 이제 행동이고, 예. 거기서 나아가서 뭐 차량에 있는 어쨌든 블랙박스 메모리칩이 가장 핵심적인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되는데 그것마저도 본부장이 이제 바로 이제 그것을 인멸을 하고 부숴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나아가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두면 이제 관계자들끼리 더 말을 맞출 수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단계에서는 김호중 씨와 같이 술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뭐 유명 뭐 연예인들이 몇 명 있다라고 하니까 네. 그 사람들도 소환을 해서 당시에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말을 맞추고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나 해외로 또 출국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수사에 있어서 난항이 생기지는 않을까, 뭐 이런 부분까지 좀 우려를 해서 이제 출국 금지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까지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열흘 동안은 아주 강력하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동안 경찰 쪽에서 사무실 등 뭐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했었고, 술자리에 동석한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술을 마시는 걸 본 것 같다 이런 주장도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압박들이 김호중 씨한테 좀 부담으로 왔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계속해서 목을 조여 왔을 겁니다. 이게 어쨌든 음주를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례적인 행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음주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보게 되면 너무나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어쨌든 음주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정황 증거들을 이제 지금 확보를 해 나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관련자들을 소환을 하게 되는데 관련자들의 진술이 특히나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그런 이제 지위에 있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술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김호중 씨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사실관계가 알려졌을 때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까지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관련자들까지 소환을 했을 때에는 이게 정말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음주를 빠져나가기에는 조금 더 리스크가 크다. 네. 약간 이렇게 판단해서 좀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이제 인정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도 인정한 것만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파악된 김 씨의 사고 당일 행적을 보면 참석된 것으로 추정되는 술자리만 무려 3곳이었고 또 다른 술자리를 가려다 사고가 낸 것으로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CCTV 영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정황들이 향후 혐의 입증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십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제 3번의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하고 더 있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네. 모든 술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관련자들을 조사를 해서 어느 시점부터 술을 마셨는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음주를 처벌을 할 때 뭐 0.03 이상의 이제 그 술을 마셨을 때를 처벌을 이제 기준을 대상을 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술을 총량을 얼마를 마셨는지, 그리고 김호중 씨의 뭐 평소 체중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음주를 한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나눠서 마신 술의 양은 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 역산을 해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을 해서 이제 처벌에 되는 형량을 이제 밝히게 될 거라서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음주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더 이제 어느 정도 음주를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계속해서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음주 측정 결과가 어쨌든 음성으로 나온 만큼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 쪽에서도 음주운전 시인 진술이 있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추후 추적 작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뭐 그런 방법이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뭐 CCTV가 있으면 좋겠지만 네.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진술 또한 이게 계속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경찰에서 진술을 했을 때에는 뭐 김호중 씨가 어느 시점 뭐 몇 차 술자리에서부터 술을 마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그게 나중에 재판에 넘어가서 이제 재판의 증인으로 나갔을 때에는 어느 시점이 아니라 다른 시점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이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려 버려 가지고 예. 신빙성이 또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거는 또 뭐 음주를 인정하기에는 좀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음주를 인정을 했지만 이 관련자들이 진술을 어느 시점부터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지도 명확하게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혹시나 CCTV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술자리 영수증이 있다면 당시에 이제 김호중 씨가 몇 잔의 술을 마시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병수에서도 뭐 얼마 정도를 서로 나누어서 마셨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코올 수치가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하강을 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김호중 씨한테 유리하게 판단한다면은 하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검토를 해서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어느 시점에 술을 마셨는지가 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좀 특정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경찰이 지금 밝혀야 되는 지점입니다. 예. 예, 지금 음주운전 사실 인정하면서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도 밝혔는데 음주량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입장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뭐 사람인지라 자기한테 방어권을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술을 마셨긴 했지만 좀 극소량으로 좀 마셨다라고 하고 뭔가 공연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 상태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쪽으로 해서 웬만하면은 최대한 조금 낮은 수치 정도로 가는 정도로 이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속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술을 마셨는지 그 수치를 특정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같이 거론되는 얘기가 과거 개그맨 이창명 씨 사건입니다. 기소가 됐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 바가 있고 또 한 가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교사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 여부도 경찰이 같이 따져보고 있잖아요. 네. 이창명 씨 사건도 한번 짚어주시고 관련해서 이렇게 혐의가 좀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이창명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나쁜 선례였습니다. 네. 이게 음주를 하고 나서 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을 때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증거법적으로 이제 그게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선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번에 비슷하게 이제 어쨌든 사건이 발생을 해버렸고 근데 그 뒤에 소속사의 대처가 너무너무 조금 좀 안 좋았던 게 재질이 더 안 좋게 보였던 게 어쨌든 증거를 인멸하고 계속해서 이제 뭔가 김호중 씨를 도피시키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도록 이제 혼선을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이제 음주가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고, 미조치, 뺑소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음주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형량을 더 가중 처벌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김호중 씨와 그 변호인 측에서 좀 고려를 해서 지금이라도 조금 인정을 하고 이창명 씨 사건과는 다르게 조금 이제 모양을 취하는 게 조금 형량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연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유리할 것 같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고 혐의 입증에도 난항이 예상이 되지만 무려 열흘 동안 계속해서 거짓 주장을 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도 가중처벌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뭐 충분히 지금 재질이 안 좋은 사건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형량에 있어서도 예전 사건과 그냥 단순 음주를 하는 걸 숨겼다가 이후에 이제 자백을 한 사건과는 다르게 조금 가중 처벌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례적일 수 있었던 것은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부인을 했다면 뭐 지금도 구속영장 신청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정말로 이제 신청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발부 가능성까지도 좀 점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김호중 씨가 아니라도 네. 그 소속사 관계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속 수사가 진행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인정하는 모양새로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형량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참작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영장을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인정을 했다길래 자숙하는가 싶더니 이번 주 예정된 공연은 또 그대로 진행한다고 해서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창원에서 열린 공연도 그냥 했고 막대한 공연 위약금 때문에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뭐 이제 공연을 봐서 아시겠지만 공연이 임박했을수록 취소 수수료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이것도 어쨌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게 임박한 시점에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이 공연이 무산됐다면 환불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위약금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좀 불이익이 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을 그래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좀 뭐 도의적 비난 가능성을 안고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이후에 있을 그런 공연들에 대해서는 뭐 주최 측에서 더 이상 뭐 진행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뭐 더 이상 공연을 진행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다 보니 이제는 뭐 인정을 하고 자숙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과 관련해서 좀 짚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내용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해병대 두 지휘관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제 조사가 14시간 만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수색 지시 여부를 놓고 계속 엇갈린 진술을 내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사실은 뭐 이제 이게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는지를 지금 따져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7여단장과 11대대장의 이제 진술이 달라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급자의 지휘가 없이는 뭐 수색 지시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측이 있고 아니다 이것은 그냥 이제 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당사자 2명을 불러놓고 그 당시 시점에 어떤 지시가 있었고 그럼 만약에 이제 일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지시의 의미는 어디 범위까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한꺼번에 불러놓고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대지 조사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좀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도 수사기관에서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 동안에 좀 어쨌든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좀 주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휘관 대질 조사와 관련된 얘기 해주셨고 한편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도 이른바 VIP 경로설의 핵심 관계자들을 동시에 소환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 김계환 사령관 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함께 부른다는 계획인데 역시 좀 대질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이 부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시차를 두고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관계를 한꺼번에 이제 일률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지 조사를 염두에 두고 부르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의 진행에 따라서 앞으로 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조사가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신중하게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대질 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대질 조사 얘기까지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